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에 그 PD 수첩에 이제 글을 올리셨던 분, 네,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또 한번 그 네이처셀의 그 대표 카페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이 PD 수첩에 올렸는데 뭐 어떤 연락이 없어서 네, 이분이 다시 그 KBS 그 추적 60분 프로그램이라고 아시죠? 네, 여기에다가 제보를 했다.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네이처셀은요, 이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뉴스 제보라든가 PD 수첩에 글을 올린다든가 추적 60분에 또 글을 올리고 제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조인트 스템의 허가를 득하기 위한 아주 좋은 주주들의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이처셀의 주가를 보는 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주주님들이 많이 그 힘을 써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 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 조인트 스템의 그 반려가 됐던 데 따른 어떤 그 반론건에 대한 기사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기사에서 한 2개 정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최근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역시 관건은 조인트 스템의 허가를 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그것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야 물량을 털리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건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후반부에는 소폭이 아니라 그 대폭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대박 시세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그 PD 수첩에 글을 올리셨던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글을 썼어요. PD 수첩에서 그쪽에 연락을 했는데 특별한 어떤 그러니까 취재하겠다는 연락이겠죠. 취재하겠다는 연락이 없어서 다시 KBS 추적 60분으로 제보를 했다 이런 글을 써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자, 지금은 여하튼 이번에 그 방송을 하겠다는 전화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분이 KBS의 뉴스 추적 60분 이쪽에 글을 또 올렸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뚜렷한 근거 없이 기각 반려를 반복하고 있는데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인데, 오일환 교수에 대한 얘기가 좀 써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서울대 이장익 교수, 식약처 그 중앙약심위위원이죠. 이분이 유효성 발표 요거 한 거, 요거 한 것에 대한 언급을 이제 하셨어요. 이 게시판 글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자, 그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글입니다. 원정을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억울한 건에 대한 말씀을 모두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요거는 추적 60분에 보낸 기사 제보글이겠죠. 제보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은 진짜 조인트 스템의 그 허가를 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분 같아요. 그죠? 이렇게 글을 소상히 올리고 성의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추적 60분에서 방송을 좀 해달라. 방송하기 기대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추적 60분에 제보란에다 제보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뭔가 좋은 좀 연락이 오면 물론 이분이 말씀을 하시겠고, 이분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제가 그거를 또 그대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건에 자료가 나와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또 다른 분이 올리신 글인데, 요것도 일단 그 좋은 글이에요. 보시다시피 조인트 스템의 재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글을 올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당성에 대한 것을 여기 글로다가 표현을 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주주분들이 자꾸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반려건에 대한 어떤 반론이 있으시면은 이런 글을 좀 자주 올려주셔야
결국 조인트 스템의 허가도 이루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좀 아까 그분의 그 다음 글입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쭉 읽어보시고 네,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서 갖고 온 겁니다. 네, 제가 여기에 뭐 수정 가감을 한 건 없고요. 네, 그런 상태예요. 자, 이와 같이 주주들의 조인트 스템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번에 만일 식약처에서 또다시 반려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적절한 이유를 대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임상적 유의성까지 확보를 많이 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6개월치가 아니라 3년치 정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될 것이다. 그래서 중앙약심의 날짜가 곧 잡히게 되면은 아마 뭔가 공지가 나올 거고, 그것도 제가 알아본다는 말씀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이처셀과 관련한 신속한 소식은 아래에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소상히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거 문자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MBC 뉴스, MBC 그 PD 수첩 있죠. 거기에 일단 취재를 하겠다는 연락은 아직까지 안 와 있지만 시청자 의견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네이처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주주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데 글을 올려주시는 것은 조인트 스템의 재허가에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들 꼭 잘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PD 수첩의 제보는 계속 돼야 된다. 그렇게 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중앙약심위에서 반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판 기사글이 엄청나게 이제 실렸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재승 의학 전문 기자, 바이오 의공학 박사. 그러니까 이 분야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FDA에서 평가를 하는데 금지를 해야 될 군간 MCID를 적용을 해버렸다는 거죠. 식약처에서, 중앙약심위에서. 그래서 사실 그걸로 따진다면은 이 반려가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고소를 걸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미국 FDA에서 금지를 한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반려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글이 작년도 5월에 이렇게 실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잠시 보시라고 제가 요거를 쭉 지금 현재 스킵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거 보면 요것도 역시 작년도 5월에 나온 기사글입니다만은 인보사는 허가를 받았다가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죠. 근데 일단 허가를 처음에 받았어요. 근데 인보사보다 높은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던 조인트 스템이 품목 허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막 그런 기사가 실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요것도 참조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보시면은 이제 5월 17일발 기사로 나와 있죠. 5월 17일자 기사. 요거는 5월 24일 기사 날짜로 내용은 뭐 거의 이제 동일한 거죠. 내용은 보시다시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자들의 의학 전문 기자들의 글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실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을 적용을 해서 반려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조치였죠. 그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여하튼 통계적 유의성은 원래 이제 충족이 됐던 거고 임상적 유의성도 충족이 돼서 재심사, 재허가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약심위의 결정이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약심위 위원들의 임기가 8월 6일까지라고 그랬죠. 8월 6일까지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얘네들이 임기까지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바톤을 이제 넘겨가지고 약심위원이 좀 바뀌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심사를 하게 될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두고 보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건들의 상황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결국 재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거는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합당한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합당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번이 뭐 첫 번째가 아니라 두세 번째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올바른 결정을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네, 조정을 받아도 옆으로 흔들기만 하고 다시 또 위로 지켜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가 자꾸 지나가면서 우리가 첨생법 초안이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미국 임상권과 관련된 국내 임상 IND 신청권의 결과 요거를 두 번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목 허가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건의 순서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재료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 건과 관련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소식 역시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보는 게 좋을 듯 싶고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진짜 우리가 판단을 기가 막히게 그 순간 타이밍에 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에 의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문자로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문자로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그리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대폭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참고로 해서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서두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 네,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뭐 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500%, 1000%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 그 7, 8배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소룩수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네,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수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이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대개 500 내지 한 1000% 정도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10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 할 수 있겠어요. 예. PBR 수준도 한 0.5 내지 0.9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이 유보율 같은 경우도 무려 5000 내지 8000% 이 중간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 원 내지 3만 8천 원 정도 수준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 괜찮고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를 제가 보니까 최소 그 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종목을 좀 받고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